이렇게 좀 티키타카 뭐 이런 거 없습니까? 2차 방정식과 함수잖아. 좀 의아한 느낌도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 의아한 느낌이 들어야 돼. 왜냐면은 이제까지 중3 과정을 돌이켜 보면은 2차 방정식을 배웠고 그리고 2차 함수를 배웠어. 그지? 1학기 기말고사 범위였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얼마 전에 2차 방정식을 배웠어. 그지? 지금 이번 최근 시간에. 근데 이번에는 2차 방정식과 함수래. 자, 이유는 간단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수학이라고 하는 이 단원 자체들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좀 느꼈으면 좋겠거든. 수학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는 사실상 꽤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함수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또 무언가가 존재를 해. 꽤 수학 종류는 상당히 많거든. 뭐 다른 영역들이랑 겹치기도 하고. 근데 이 함수 영역이 상상하는 것보다 되게 커. 이렇게 일단 받아들였으면 좋겠거든. 근데 이 함수 안에 재밌는 건 뭐가 들어있어? 얘들아? 방정식과 부등식들이 들어있어. 함수 안에.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방정식이라는 녀석을 배워보자는 거예요. 됐죠? 딱 그거 하나야 사실상. 자, 잘 봐. 오늘 필기 글밥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이 글밥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내가 진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여기부터 공부해. 제발 여기부터 하라고. 알겠죠? 여기부터 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 가볼게. 2차 함수와 누구? X축. 근데 X축이가 이름이 있어. 바로 뭐야? Y는 0이 두 점 마이너스 3,0과 1,0을 에서 만난대. 그 시작 개판입니다. 뭐 원래 잘 쓴 척하고 있어. 자, 만난대. 우리는 근데 이 만난다라고 하는 만나는 점을 우리 뭐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 써야 돼. 이거 계속 써야 돼. 만나는 점을 우리는 무슨 점이라고 불러? 교점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럼 한 줄을 다시 써볼까? 그럼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와 y는 0의 두 교점이 마3,0과 1,0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교점이 나면 뭐 할 거야? 연립을 할 거야. 누군지 얘기 안 해주겠지만 끝까지 대입이라고 한 새끼가 있죠. 됐죠? 그래서 뭐를 할 거야? 연립을 할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이 둘을 연립을 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연립을 할 거냐면은 대입법, 연립방정식에서의 소고법 또는 대입법 중에 대입법을 이용을 하자는 거야. 그럼 y에다가 0을 대입을 할 건데 0을 왼쪽에 놓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놓는 게 조금 더 편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a. 왜 이렇게 윙크를 해?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뭐가 없어졌어? y가 없어졌지.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어차피 요 지금 뒤쪽에 있는 교점의 정보에서 뒤쪽에 있는 y좌표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요? 뒤쪽에 y좌표는 무의미한 거 아니야 결국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 교점이라고 하는 테마에서 연립으로 바꾼 상태가 되면은 무슨 말로 바뀌어? 교점의 x좌표 정보만 바뀐다는 거야.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된 x 값이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야 돼. 여기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뒤쪽에 오늘 들어가는 최대 최소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된 테마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순서대로 교점 얘기는 무조건 등장을 해야 돼요. 오늘 테마 앞쪽 테마에서는 오늘 딱 2개 테마만 할 거거든. 됐죠? 요렇게. 그럼 만족하는 x값이 뭐가 되는 거야? 마3과 1 딱 요렇게 변하는 거야. 됐어요? 근데 지금 왼쪽 부분에 물결 표시는 이걸 우린 뭐라고 불러? 2차 방정식. 조금 더 세세하게 얘기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됐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언젠가 씁니다. 됐죠? 그래서 얘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들아 여기서 퀴즈. 미지수가 몇 개야?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라고 써있는데 미지수가 몇 개일까?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개는 아닐 거 아니야. x랑 a, b 3개밖에 안 보이는데 몇 개? 2개예요. a와 b 2개야. 미지수는 미지, 알지 못하는 이야. 알지자, 알지 이건가? 이건가? 몰라 씨. 안죠. 너는 모르지? 자, 알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알지?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이때 x는 변수야. 우리가 뭘 넣어도 상관없는 거야. 여기서 다시 방정식의 정의가 뭐야? 값에 따라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x값에 따라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x값이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변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됐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미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좀 더 본론으로 되돌아올게. 근데 방정식에 대해서 이 x값은 아까 위쪽으로 다시 가볼까요? 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얘도 이 점을 대입해도 되고 얘도 이 점을 대입해도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x값을 대입해도 성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연립을 한 상태면 어차피 두 점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로 바뀌어야 돼? 마지막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는 0을 만족하는 x값. 그럼 다시 봐봐. 이 식을 만족하는 x값, 방정식을 성립하게 하는 x값을 우리 뭐라고 불러? 근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두 근이 마3과 1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그럼 다음 줄 보면 두 근이 나오면 뭐 해야 돼요? 근과 개수의 관계를 해야 되겠죠. 불러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을 마3이랑 1이랑 이렇게 친절하게 갖다 놨는데 저쪽 어디에서 알파를 갖고 온다고? 굳이? 마이너스 3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 더하기 1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이고 또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은 끝. 이게 뭐야? 지난 시간 숙제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번 단원의 핵심은 생각을 바꿔서 정리를 하면 지난 단원의 문제로 바뀌어요.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 수학이 어려운 과목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고 실제로 어렵고 실수도 높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게 끝나고 유형교재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 더 있어. 시험 기간까지 포함하면 2번, 3번이 더 있다는 거야. 진도를 또 나간다니까. 근데 지금 앞에 단원 하면서 이제까지 편하게 이번 거는 너무 편한데 이런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냐고 한 번이라도. 없어. 유형을 하다 보면은 계속 힘든 게 맞다는 거야. 한 6, 7번 반복해야 돼 계속.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답이 아니야. 이 줄이야 바뀌는. 자 저기 생각을 해봐. 누군가는 선생님 근데 저는 이렇게 풀었대. 어떻게 풀었냐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 점을 얘가 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점을 싹 다 대입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9 플러스 3a 더하기 b가 0이고 한 번 더 1 빼기 a 더하기 b의 값을 0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정리하면 a와 b에 대한 방정식형 연립이 됐으니까 연립하면 a, b가 나오겠지? 그치? 너무 잘했어. 중학교 버전이야. 중학교 버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렇게
둘이 함수의 구조로 보이는데 잘 들어야 돼. 함수의 구조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느낌이 여러분이 안 나잖아.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돼. 그리고 이 짓을 언제까지 해? 수능이 끝날 때까지 할 거야. 조금 믿었으면 좋겠거든, 요 부분을. 지금 실제로 2학년, 3학년 다 이걸 해. 근데 이렇게 소개를 안 하는 것 뿐이야, 그때는. 나도 알아. 내가 더 어렵게 가르치는 거. 정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 물론. 근데 1년 뒤에 어차피 여기에 대한 사고가 여러분들이 개념이 세워지고 사고방식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야지 조금 더 탄탄하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손톱 만질 때가 아니라 지금. 근데 봐봐. 이렇게 지금 쌤이 하나하나 4줄을 5줄 이렇게 해서 써주고 있잖아. 오늘 지금 내내 쓸 거지만. 근데 쌤 맨날 쓸 때마다 이렇게 풀어?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야. 당연하지. 누가 빨리 풀으라고 한 적 있어? 이렇게 풀으라고. 이렇게 풀으라고 얘들아. 근데 그럼 시험이 너무 늦잖아요. 근데 니네가 시험장 가서 이 짓을 할 것 같아? 아니야. 그러니까 봤을 때 연립해서 교점 그러면은 능력을 만족하는 방정식이 두 근을 이렇게 가지니까 근거계수의 관계를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지나가는 거는 찰나야, 찰나. 오케이? 좀 더 가봅시다. 해주면 마이너스 5, 1번이 되겠죠.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지금 전에 이진도 쌤이랑 도현이 여기 부분 처음에 왔을 때 했었나 나랑 쌤이랑? 혜림이는? 여기를 안 했나? 다시 가볼게요. 지금 앞에 한글은 안 적을게요, 시간상. 과 X축과. 근데 이렇게 함수 두 개가 나왔으면 무슨 키워드로 해줘야 돼? 교점 키워드가 나와야 돼. 좀 더 해석해볼까요?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가. 교점이란 말로 바꿔보자. 두 녀석의 교점이가. 교점이 없다. 뭐 영구 없다요? 영구 아니 영구? 아무튼 교점이 0개다. 좋아요. 교점이 0개다 라고 잡을게. 됐죠? 존재하지 않는다. 교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말들의 표현은 많겠지. 여러 가지 해봐. 어쨌건 간에 수학도 독해력이 상당히 문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휘는 어쩔 수 없거든. 그럼 이제 더 가볼까요? 교점 얘기가 나왔잖아. 뭐 해주기로 했어? 연립해서. 근데 자 봐봐. 교점에서 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야? 점이 의미하는 것은 그치. X 좌표와 Y 좌표거든. 그러니까 각각의 점이 의미하는 것은 X 좌표와 Y 좌표 이 두 개의 정보야. 점은 항상 두 개의 정보를 제공을 할 거라고. 근데 교점을 하면 연립이 되면서 뭐가 없어진다고 했어? Y가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무슨 정보가 해소가 돼? 없어지는 거야. Y 정보의 의미가 없는 거야. 왜? 어차피 대입을 했을 때 Y 값은 똑같을 거거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점이라고 하는 말이 연립이 되면서 X 값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야. Y가 소진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3K 빼기 1은 0을 만족하는 무엇이 X 값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된다고. 그러니까 연립이 되는 것과 동시에 X 값이라는 말이 말로 바뀐다는 거야. 됐어요? 근데 X 값이 그럼 뒤쪽 말도 똑같이 내려와야죠. 어떻게 돼야 돼? X 값이 0개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0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바꿔볼까? 여기서 방정식을 만족하는 X 값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근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뭐로 바꿀 수 있어요? 근이? 근이? 없다. 근이 없는 거 아니야? 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럼 다시 한번 2차 방정식에 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풀 거야? 2차 방정식에 근이 없대. 어떻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함수라고 하는 말을 교점이라는 키워드를 발생시켜서 방정식화를 시켜서 지난 시간에 했던 방정식 몇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푸는데 대체적으로 두 가지일 거라고. 뭐야? 근과계수의 관계 아니면 판별식. 자, 짝수공식 쓸게요. 솔직히 짝수공식 살짝 자신이 없다 하면은 이거는 요청하셔. 얘기를 해줄 테니까. 짝수공식을 쓸 때는 앞에 대가리에 무조건 4분의 D라고 써주도록 합시다. 4분의 D를 쓰고요. A가 뭐야? A가 뭐예요? B가 뭐야? 마이너스 2K. C가 뭐야? K죠. 플러스 3K 마이너스 됐죠? 그러면 B가 마이너스 2K니까 B 프라임이 뭐예요? K죠. 잠시만. B가 마이너스 2K니까 B 프라임이 뭐야? 마이너스 K여야 되죠. 아 2만 떼버리면 되는 거를 됐죠? 이거 명확하게 하시고 그래 짝수공식 들어갈게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된다. 끝! 됐어요? 이번 단어에서 그래서 배우는 것은 결국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경이야. 시선의 변경이라고. 근데 지금 쌤이 얘기하는 1번, 2번 푸는 방식이 분명히 존재했잖아. 쌤이 얘기한 대로 따라 해야 돼. 안 돼? 그럼 가지고 와야지. 그 말을 해주는 게 어렵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써야 돼. 이 줄이 절대 헛되지 않을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쌤도 이 학원 일을 한 15년 정도를 넘게 하고 있는데 생각해봐. 오늘이 제일 잘하지 않겠어?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겠지. 작년에 또 데이터가 쌓였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 내가 그렇다고 70살은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야 막 이러고 있진 않잖아. 할아버지처럼 이러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은 더 발전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근데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계속 이거를 고수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계속 했던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거를 해서 결과를 낸 그 인증한 작업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안 따라주잖아. 그러면 그 인증된 작업을 거부하는 거잖아. 그럼 못 오라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라는 대로 하라고. 지금 오늘 숙제하는 동안 엄청 쓰셔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뿅 하고 방정식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지금도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먹어. 좀. 다시 가볼게요. 두 그래프 누구랑 y는 x제곱 더하기 이 첫 줄은 한번 바꿔주는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한 달만 지나도 안 합니다. 교점이 뭐라고? 교점의 x 좌표가 y랑 4랑. 그리고 우리 교점이 나면 뭐 할 거고? 연립할 거고, 연립했더니 이렇게 생겼고, 이걸 만족하는 x값이 그걸 만족한 x값. 왜? y도 왜 도망갔다고? 연립하면서 y는 도망갔어. x값만 궁금하다고. 근데 만족하는 x값이 이거니까 결국은 이 친구의 간결하게 두근이 뭐라고? y랑 4랑. 진짜 똑같지 않니? 저번 단원이랑. 그러니까 그래서 커트하라고 하는 거야. 안 된 사람들은. 자 그럼 좌변으로 싹 다 넘겨주면 x제곱 더하기 a-2x 마이너스 1 빼기 b는 0을 만족하는 두근이 y와 4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뭐 해주면 돼요? 두근 나왔으니까 근각의 관계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두근의 합은 2 빼기 a가 되겠고 두근의 곱 마팔은 y 빼기 b라고 할 수 있겠죠. 계산해 주시면은 각 a 값과 b의 값이 a 값이 0일 때 b의 값이 누구니? 7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둘의 곱은 a, b의 값은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번 단원에서 이 1, 2, 3, 4 유형에서의 핵심부는 뭐냐면은 교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립해서 방정식화 시킨다인데 조금 더 생각이 더 넘어갔으면 좋겠어. 방정식화를 시킴과 동시에 판별식 또는 근과계수의 관계로 푼다.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거든. 좀 이해될까요? 됐어요? 자꾸 이 바꿔주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2학년들이 그래도 이번에가 그러니까 고1 거를 듣느냐 안 듣느냐가 내 고등 수업은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 그러니까 특히나 이것 때문이야. 근데 지금 쌤이 보여주는 이 작업으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을 타원에서 끊고서 오는 친구들을 보면은 10에서 3? 딱 요 정도 비율인 것 같아. 지금 수상 나랑 처음에 안 했던 사람들도 있잖아. 그래서 너희들도 생각을 해봐. 보통 이렇게 안 하고 거의 방정식이 바로 도출되지 않아? 기억이 안 나니? 거의 방정식이 바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거든. 근데 저 키워드를 살리면서 정리를 해줘야지 부등식도 같은 체계로 풀 수 있다는 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가볼게요. 다시 누구?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k와 y는 마x 더하기 k에 어떤 교점이 더 읽어. 뭐래? 교점이 어때야 돼? 빨리 쳐다보면 어떡합니까? 교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그리고 교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만나는 점을 교점이라고 했는데 그럼 정보를 중복되게 줬잖아. 점에서 만나도록은 빼야지. 그럼 뭐로 해야 돼? 교점이 두 개. 두 개라고. 됐어요? 그럼 교점 나왔으니까 또 연립 때려주면 됐고, 그걸 만족하는 근이 몇 개라고? 두 개임. 이항시키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k는 0이겠고 얘의 근이 두 개라고 했으니까 뭐가 돼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한다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계산을 해주면 만족하는 k 값이 8분의 25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겠고 8분의 25가 대충 3점 몇몇몇이니까 만족하는 k 값은 1, 2, 3, 3개 자연수는 3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여기서는 오히려 어려운 게 한 차원 낮은 직선 단위가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볼게요. 기울기가 2인 직선 얘를 봅시다. 기울기가 2인 직선은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다? 바로 y는 2x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까지는 모든 정보를 다 표현해서 알려줬었는데 근데 지금은 정보 하나를 안 준 거야. 기울기가 2인데 이차함수에 접한 다음에 그럼 다시 가볼까? 얘랑 얘가 둘을 연결했으니까 교점 얘기로 바꿀 거고 교점이 어때야 돼? 교점이 문제 더 읽으시면 교점이 뭐한대 둘이가 접한대잖아. 그럼 교점이 어때야 돼? 한 개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연립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면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이 2x 더하기 b를 만족하는 근이 한 개인 걸 볼 수 있겠고 넘겨주면은 x제곱 더하기 x 빼기 1 빼기 b는 0을 만족하는 근이 한 개. 근이 한 개니까 뭐가 어때야 돼? 대답하려고 해야 돼 얘들아. 근이 한 개니까 판별식이요. 판별식이 0이다. 됐죠? 근데 중근을 가질 조건 중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 그러면은 주어진 식은 어떤 꼴이어야 돼? 완전요.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이건 중학교 버전. 됐죠? 물론 판별식을 쓰는 게 더 좋기는 한데 중학교 버전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한 게 0이었으면 좋겠죠. 만족하는 b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와집니다. 그대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y절편이 b였으니까 정답은 그냥 1번이 되겠죠. 끝! 됐어요? 여기까지가 한 개 하나 됐죠? 오늘 배우는 테마가 딱 두 가지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인 척 하지만 안쪽이 막 세분화되어 있긴 하지만 딱 크게 가장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유형 5번까지의 유형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글씨를 남기면서 푸셔야 돼요. 속도 안 중요해. 속도 하나도 안 중요해 지금 우리는.
자, 이번에는 6번입니다. 6번 뭐라고 써 있어요? 이참 이참수? 그래서 이참수? 최소값이 많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11일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1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할까? 자, 갑니다. 최대 최소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풀자. 그래프의 높낮이야. 어디가 제일 높은지 어디가 제일 낮은지를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봐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 아, 선생님 저 그래프를 못 그리겠어요. 그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문제를 풀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는, 쌤이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함수는 뭐야? 함수는 뭐임? 그래프 함수는 그래프야. 근데 그래프를 원래 그리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라니까. 뭘 넣었을 때 뭐를 나오는지 궁금해한 거는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됐죠? 자,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 y는 2x 제곱 더하기 8k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그리자. 얘를 그리자. 근데 다시 한번 2차 함수는 뭐야? 포물선이야. 포물선이라고. 근데 그 포물선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맞이 두 가지. 하나 알을 아래로 볼록과 하나 위로 위로 볼록이 존재를 하죠. 됐죠? 얘는 그럼 아래로 볼록일까 위로 볼록일까? 아래로. 아래로 볼록이 되겠지. 그럼 이 친구를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돼? 아래로 볼록이야. 그냥 그려줄 거야. 근데 그거 말고는 정보를 하나도 안 준 걸까? 아니야. 정보를 줬어. 2차 함수에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정보는 유일하게 딱 하나. 어떤 정보? 바로 꼭지점이에요. 그럼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방식을 표준화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전개를 한 상태고 이런 상태를 우리는 무슨 형? 일반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표준화를 이용해 표준형으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로 묶어줘? 2로 묶어요.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4kx 넓게 빼기 3이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서 잘 봐. 여기서 잘 보셔야 돼. 이게 중3 애들이랑 할 때나 중2학년 애들 선행할 때도 다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봐봐. 얘들아, 막 강약을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지금 보면은 여기 이 그대로 쓰는 거지. 어? 누구도 난 한 번도 본 적 없어. 위에 줄을 아래에다가 똑같이 쓰면서 2를 3으로 쓰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위에 줄을 그대로 쓰면서. 근데 이런 사람은 있어. 이 줄을 여기다가 써야 되는 거를 맨날 그 지랄을 하는데 안 쓰고 지 혼자 계산하는데 x제곱의 개수가 뭐야 물어봤는데 3 아니에요? 안 쓰고 그냥 안 보고 하는 거야. x제곱에 이러고 있다니까 맨날. 근데 보고 하면은 절대 틀릴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한 줄 한 줄을 쓰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럼 얘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여긴 어때? 여기도 문제가 안 되지 않아? 왜냐면 그냥 그대로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서밖에 안 일어나? 여기밖에 안 일어나.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묶지 말고 얘들아 분배를 해서 원래랑 맞나 확인만 하면 돼. 그럼 틀릴 이유가 없어. 요거 하나. 그때 우리는 지금 이 파란색 라인이 무엇이 되어야 돼? 완전 좀. 완전 제곱이 돼야 돼. 그럼 뒤에가 뭐여야 될까? 4? K제곱이어야 되겠죠. 지금 봐봐. 급할 이유가 없다니까 하나도. 지금 여기에 X의 개수가 뭔데? 이 4K를 어떻게 할 거야? 반띵 2분의 1을 해. 그럼 뭐가 나와? 2K가 나오죠. 이걸 어떻게? 제곱해. 그럼 뭐가 돼? 4K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됐어요? 됐어요? 그럼 이제 뭐 무슨 준비가 됐어? 완전 제곱식을 바꿔낼 준비가 됐고 최고차의 개수를 곱해서 바깥으로 빼주면 어떤 모양이 돼? 2에 x제곱 더하기 이거 한 번만 할 거야. 더 이상 못합니다.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럼 마이너스 8k제곱 빼기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럼 정리가 어떻게 되는 걸 볼 수 있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속도전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중3 거야. 안 돼. 그러면은 하루면 할 수 있어. 됐죠?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과정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 상태에서 그럼 꼭지점이 몇 콤마다? 마이너스 2k 스 마이너스 8k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읽어주면 되겠고 바뀌었겠지. 자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기로 했어? 이직거리를 하는 이유가 뭐야? 그래프를 그리기로 했지. 근데 중요해. 최대 최소는 얘들아 그래프를 그려서 높낮이를 비교해 주는 게 맞는데 절대 좌표 평면을 그리면 안 돼. 이거 하나가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야. 다시 최대 최소는 무조건 좌표 평면 그리지 않기로 약속. 그럼 아래로 볼록인데 꼭지점이 마이너스 2k, 마 8k 제곱 빼기 3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때 최소값이 몇이래? 마이너스 1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의미하는 거 무슨 뜻이야? 그래프의 라인 중에 가장 낮은 지점이 어디라고? 낮은 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1이라고. 됐어요? 그럼 가장 낮은 지점의 y좌표가 뭐야? 뭐야? 마이너스 8k 제곱 빼기 3이고 이 결과가 뭐라고? 마이너스 11이라. 그럼 넘어가면은 막8이니까 넘어가면 k 제곱이 1이고 그럼 만족하는 k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는 두 함수의 체계를 연립해서 정리하는 단원이었다면 이번 단원의 핵심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정리를 한다. 끝. 됐죠? 자, 지금부터 이직거리를 똑같이 합니다. 이 얘기해야 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사실 예전 교육 과정에서 여기 최대 최소까지의 분량의 문제가 중3 버전이었어. 중3 때 배우는 과정이었다고. 근데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는 최대 최소가 빠졌어. 완전히 빠져버렸어. 그래서 이걸 이때 배우는 것 뿐이야. 근데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쌤이 아쉬운 거는 이런 느낌이야. 아니 근데 이걸 하는데 왜 오래 걸리냐는 거야 대체. 고민을 뭘 하고 있어. 문제 테마가 지금 2개밖에 없잖아. 한 놈은 뭐 하래? 연립하래. 그럼 방정식 문제로 바뀌니까 읽고 풀어. 여기는 뭐야? 최대 최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래프만 미친 듯이 그려. 근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 표준형이 필요하지. 그럼 표준형만 쫓아가자고 어떻게 돼?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그리고서 빼기 3까지 정리가 어떻게 돼요? x 빼기 2의 완전제곱 더하기 k 빼기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때 주의할 점 뭐라고 했어? 절대 어떻게 그리지 말아라? 어디다 그리지 말아라? 좌표평면에 그리지 말고 그냥 생으로 그려라. 됐죠? 손톱 떼버릴 수도 없고 씨. 됐죠? 하루 종일 손톱만 보고 있어. 근데 문제 결이 바뀌었어. 맨 처음에 봤더니 뭐래?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 참수 그래프의 특징은 꼭지점을 기준으로 꼭지점을 지나면서 y축의 평행인 선을 기준으로 다시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거든. 근데 꼭지점의 x좌표가 2잖아. 그런데 x값의 영역이 0부터 3까지면은 여기가 2면 오른쪽 한 칸에 3이 있을 거고 왼쪽 한 칸에 1이 있을 거고 그리고 더 한 칸에 0이 있으니까 우리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걸 볼 수 있어? 요렇게 생겼다는 걸 볼 수 있다. 지금 이쪽은 내 게 아니야. 우리는 건드릴 수가 없고.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나이키 거꾸로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럼 어디가 제일 높아 얘들아? 뭐일 때? 뭐일 때? 0일 때 제일 높아. 맞죠? 어디가 제일 낮아? 2일 때가 가장 낮아. 왜 3일 때가 낮아? 3일 때는 여기인데. 어? 그러니까 봐봐. 지금 여기서 이 지금 대답에서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실수야. 왜냐면은 0이라고 했으니까 3을 반사적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야. 근데 쌤이 최대 최소 문제는 어떻게 풀기로 했어? 그래프를 그려서 높낮이로 풀자고 얘기를 했지. 근데 그래프가 잘렸잖아. 그러니까 문제의 질문은 이거야. 최소값이 마이너스 5래. 어디가 여기 있는 모든 파란색 점 중에 어디가 제일 낮니? 제일 밑에 있니를 물어본 거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근데 아까 같은 3이라고 하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 근데 왜 나오는 거야? 반사적으로 0이 얘기를 했으니까 반대쪽 3을 부른다는 거야. 근데 점을 봐야 돼 얘들아. 이것부터 어렵고 가장 낮은 지점이 여기가 되겠고 낮은 지점의 y좌표가 k 빼기 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게 최소값 마이너스 5여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다시 한번 최대값은 몇일 때? 몇일 때? 0일 때. 0일 때 이 최대값 뭐야? 대입을 해주면은 0을 대입했더니 k네요. k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죽을 것 같아. 여러분 간식 타임으로 듣고 가겠습니다. 안 먹을 사람? 먹어. 내가 먹기 위해 9개를 태운다. 이러니까 12시야. 너무 깼는데? 8번 별표 하나 치시고요. 8번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진짜 똑같이 풀어야 돼. 별표를 괜히 치는 게 아니야. 가볼게요. y는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4t 빼기 5. 그럼 다음 줄 넘어와. t는 x제곱 빼기 2x. 또 넘어와. 그때 x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물어볼게. 맨 마지막에 뭘 구하래? 최대 최소를 구하래지. 물론 합을 하라고 했지만. 그런데 무엇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무엇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문제 보면 함수 뭐 y는 어쩌고 저쩌고 부르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쌤이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결국은 이 왼쪽 오른쪽 y 함수가 의미하는 게 얘야? 얘냐는 거야. 함수란 뭘까?
바로 x와 y로 정리를 하지만 각각 대응하는 녀석들을 만들어낸 작업이거든. 그래서 x가 무엇이 들어갔을 때 무엇이 나오느냐가 중요해 결국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최대 최소에서 묻는 것은 y 값이야. y 값이라. 그래서 그래프의 높낮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특정 지점의 y 값을 궁금해 하는 거니까. 그래서 y의 최대 최소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 됐죠? 자, 가볼게 지금부터. 자, 여기부터 오른쪽에 범위, 그리고 x로부터 t로의 함수, 여기는 t로부터 y로의 함수인데 이쪽으로 쭉쭉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자, 가볼게요. 정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표준형을 한번 더 들어봐. 그럼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1, 마이너스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위로 아래로 불러. 아래로 블록이 되겠고 꼭지점이 현재 다시 뭐라고? 1,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다 내 거가 아니잖아. 왜? x가 0부터 3까지가 내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이니까 영역을 잘라보면은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됐죠? 그럼 언제 제일 높아? 몇일 때? 몇일 때? 3일 때. 대입을 해볼까요? 3 대입하면 뭐가 돼? 2는 4, 3이 나오네요. 언제 제일 낮아? 1일 때. 그때 낮은 값의 y좌표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잘 봐. 잘 봐. 최대값이 몇이야? 그러니까 3이야. 최소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야. 누구의? t의. 그렇잖아. 우리도 막 아까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얘의 최대 최소를 얘기한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 t의 최대 최소가 이렇게 생긴 거야. 됐어요? 이때 이 t를 다시 한번 가지고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최대 최소를 한번 더 진행합니다. 원칙은 위배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연습이 완벽하게 돼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을 때까지 원칙이 위배될 이유가 없다는 거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럼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 상태고 꼭지점이 1,마삼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다 낼 게 아니요. 1, 2, 3, 0, 마일.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그래프가 딱 이렇게 생긴다. 다시 여기서 1, 2, 3, 0, 마일. 최대는 몇일 때? 1일 때 최대값 몇이 나와요? 마삼이 나오고, 최소는 몇일 때? 3이거나 마일일 때. 둘 다 같은 y값을 갖겠지. 같은 위치니까. 됐죠? 그럼 3을 그대로 대입을 했더니 2는 4, 8, 마이너스 11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최대값, 최소값 합해서 마이너스 14다 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어떻게 맞지? 뭐가 영역을 딱. 이거 맞아. 자, 다시 집중합시다. 방금까지의 문제 중에 이제 8번까지가 좀 많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문항들은 조금은 가볍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최대 최소 관련된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를 했다면, 줄에서 다시 x제곱 마이너스 4x y제곱 더하기 6y 더하기 1 이렇게 찢어서 뭐를 할 거야? 표준형을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는 4를 더한 만큼 4를 빼주고, 여기는 9를 더한 만큼 9를 빼주도록 합시다. 그럼 정리가 어떻게 돼요? x-2의 완전제곱 y 더하기 3의 완전제곱, 여기 뒤쪽이 마이너스 1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느낌이 들어야 돼. 잘 봐봐. 이 계산 결과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는
뭔가 숫자를 대입했을 때 값이 자꾸 커지는 게 좋아? 작아지는 게 좋아? 사가지고 작아지는 게 좋겠지. 근데 계속 작아지는 것도 좋은 의견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최소값이니까 어떤 특정 지점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표준형을 해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준 이유가 지금 동그라미 친 이유 쪽 보여요? 우리가 어떤 숫자 값을 대입을 해서도 제곱이 되면 값이 제곱이잖아. 그럼 숫자 값이 커질 가능성이 더 커? 작아질 가능성이 커? 사가지고 왜? 숫자를 커져가지고 커져야 되겠죠. 제곱이니까. 어떤 숫자 값이 들어가더라도 제곱을 하면 무조건 양수 값이 나오고 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얘가 커지지 않고 가장 작을 때는 이 안에가 뭐인 방법밖에 없어? 0 0인 거밖에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 얘네들이 0이 되는 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최소값은 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 12가 나온다는 것까지. 자, 한 번 더 10번을 보셨을 때 얘는 지금 여기에 x 더하기 y가 1이라고 나와 있는데 y가 1 빼기 x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그대로 대입해주면은 4x 제곱 더하기 1 빼기 x의 제곱이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죠. 제곱이고 소리. 그럼 정리하면은 4x 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계산할 없이 뭐가 돼요? 5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바꾸는 거야. 지금 방금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야? 저기 문자가 두 개인데 여기에 계산 결과도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며. 근데 이번 단원의 핵심이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어차피 표준형을 하자는 거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너무 좋고. 그럼 다시 우리는 얘의 최소값을 궁금해하는 것이고 뭐해? 표준형을 합시다. 5 묶으면 여기까지 만들 수 있겠고 됐죠? 반등해서 제곱하면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죠. 그럼 계산 결과 마이너스 하면 5분의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표준형은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주어진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의 x좌표가 꼭지점이 5분의 1, 5분의 4니까 가장 낮은 최소값은 5분의 4가 되겠죠. 마지막 활용 11번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오늘 하는 부분이 그 여러분들 어디 학교 진학을 한 것과 관계없이 이쪽 부분에서 분별력 문제가 하나가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모의고사 출제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는 조금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문제를 봤더니 뭐래? 잘 봐 보여요?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지금부터 이 작업이 중요한 이유가 현재는 뭐 얘기할 바가 없고 지금 요 11번 이 활용 유형이 중요한 이유가 2학년 정도 되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도 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를 먼저 읽어보셔야 되는데 문제를 읽은 게 어때?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고 그러면 앞에를 잘라. 뭐를 자른 거야? 어쨌건 최대 최소에 관련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 뭐밖에 없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그래프를 그리기야. 됐죠? 그래프를 그리기밖에 없어. 근데 지금 그래프를 그릴 여력이 안 되잖아. 사각형 또 그래프 그리라고 했으니까 사각형 그래서 최대 이걸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됐죠? 그러니까 이 앞에 주어를 보시면 돼요. 사각형 ROQP의 넓이죠.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할 거야? 식을 세울 거예요. 그때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거 하나 할게. 자, 간다. 이때 P점의 X좌표가 A야.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방금 아래로 내려준
저 P점의 X좌표를 A로 잡는 이 작업이 제일 어려워. 자, 근데 여기서 쌤이 보이죠? 수투라고 써있는 거. 뭐야? 왜 터졌어? 쥐고 꺼져냈을 때부터 올바르게 정리를 안 했대. 씨. 자, 보여요? 사다리꼴 ABCD 넓이의 최대값 써있잖아 여기. 수투라고. 그치?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정임에도 지금 문제의 구성이 똑같지. 여기는 중요한 게 뭘 것 같아 얘들아? 이 D점의 X좌표를 A로 잡는 게 어려워. 이때도.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단 하나. 방금 우리가 보여준 정리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 아니 왜 되돌아갔어? 지금 그렇게 얘기한 상태에서 문제를 다시 봐봐요. 봐봐. 지금 똑같은 문제의 구성이라고 보이지 않아? 물론 방식은 달라지겠지만 방법 자체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이 주어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냥 이 점의 X좌표, 보이는 그 주어진 점의 X좌표를 A로 잡는다야. 그럼 P점은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A 더하기 4라고 할 수 있겠지. 됐어요? 이때 가로의 길이가 그럼 몇이야? A겠고 세로의 길이 여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사각형의 넓이가 뭐인 걸 알 수 있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그러면? 둘이 뭐 해줘?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얘의 뭘 구하래? 최대값을 구하라. 이제 할 수 있어졌지. 이 차이가 이 차이.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이렇게까지 더하기 4 빼기 4 해주면 플러스 4, 그리고 마이너스 A 빼기 2의 완전제곱 더하기 4가 되니까 위로 볼록이고 2,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가장 높을 때의 시점이고 Y값은 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최대 최소는 수능 가장 주요 테마 중에 하나거든. 최대 최소에 관련된 이야기는.